안녕하세요. CXTV의 김현입니다. 오늘은 택시 대란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택시 잡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식당과 주점의 영업시간이 끝나는 9시를 전후해서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택시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남이나 홍대 같은 지역에서는 심야에 택시가 아예 오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택시 대란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신문과 방송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택시 기사의 전직을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상당수의 택시 기사들이 배달이나 택배 같은 좀 더 많은 임금을 주는 쪽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택시 기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처방합니다.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떠났던 택시 기사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자는 말입니다. 언론 속에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얼핏 듣기에는 매우 논리적이며 시원시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주장은 옳은 얘기일까요? 옳고 그름을 떠나 이 주장대로 하면 정말 문제는 해결될까요? 단언컨대 둘 다 아닙니다. 이 처방은 정당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나오는 처방엔 대단히 심각한 오류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처방이 왜 문제인지, 어떤 오류들이 숨겨져 있는지 냉정한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언론이 제시하는 처방은 책임 전가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라. 이 문장에는 목적어와 동사는 있는데 주어가 없습니다. 처우를 개선해야 할 주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체 누구한테 던지는 말일까요? 아마도 처우 개선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를 생각하고 하는 말은 아닌 듯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고용주가 결정합니다. 당연히 택시 기사에 대한 처우는 택시 회사 경영진이 결정합니다. 이게 상식이죠. 그러므로 택시 기사 처우를 개선하라는 말은 택시 회사의 경영진에게 하는 말로 제게는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를 종합해 볼 때 언론에 나온 처방은 택시 법인이 책임지고 택시 대란을 해결하라는 말로 치환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왜 문제인지 눈치를 채셨나요? 열악한 처우를 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택시 대란 해결 책임을 택시 회사에 지운 것입니다. 정작 문제를 이야기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책 당국은 숨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처우를 개선하지 못하는 택시 회사 경영진은 도덕성이나 능력을 의심받는 논리구조입니다. 과연 택시 회사 경영진은 악덕 기업주이거나 혹은 무능하기 때문에 임금을 낮게 주는 것일까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1700개 가까운 대부분의 택시법인들이 한 개의 기업으로 내몰린 지 오래되었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좀비가 되어버린 기업도 꽤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법인의 수익이 낮기 때문에 낮은 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택시 기사들이 떠나는 걸 보면서도 붙잡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택시 회사 경영진에게 열악한 처우의 책임을 묻고 택시 대란을 해결하게 하자는 제안은 궤변에 가깝습니다. 무책임한 처방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입니다. 책임 전가의 위험보다 더 크고 심각한 문제인데요. 근원적 원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상에 매몰되어서 효과는 얻지 못하면서 자원만 낭비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 기사의 전직 때문에 택시 서비스의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언론의 분석은 사실입니다. 택시 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택시 중에서 50에서 60%만 운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택시 서비스 전체로 보면
공급이 15 내지 18%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야간 운행과 혼잡 지역 운행을 기피하는 현상이 더해지면 특정 시간, 특정 지역에서는 공급이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택시 대란의 근본적 원인이 택시 기사의 전직이라는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택시 기사의 전직은 택시 회사의 부실화, 임금 감소, 산업 간 소득 불균형, 전직으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의 마지막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택시 대란을 초래한 근원적 요인, 택시 법인 부실화를 제쳐두고 택시 기사의 전직이란 현상에만 매몰되어 처방을 내린다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더 높은 임금을 위해 전직하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경제 행위인데요. 이걸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비용이 아주 많이 드는 방안입니다. 현상에 매몰된 임시 방편에 예산과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CXTV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사님들의 처우를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가 택시 회사들의 부실화 때문이라고 한다면 부실화를 초래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첫째, 택시 서비스 요금에 대한 행정당국의 통제입니다. 택시 요금은 지난 40년간 6.5배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지하철 요금이 15.6배, 버스 요금이 13.3배 오른 것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택시 요금 인상률이 왜 제일 낮을까요? 정말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당국의 가격 통제 때문입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택시 요금을 사업자가 마음대로 올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배춧값이 폭락하면 농부들은 추수를 포기하고 밭을 갈아엎기라고도 하는데 택시 기사들은 마음대로 운행을 쉴 수도 없습니다. 둘째는 자가용 대신에 택시를 타야 할 이유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쁠 때 타는 게 택시인데 택시를 타든 자가용을 타든 걸리는 시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택시는 짧은 거리에만 이용합니다. 택시 평균 이동거리는 6km에 불과하고 평균 이용요금도 7,000원 이하입니다. 택시의 매력이 줄면 수요도 감소하는데 이런 현상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마지막 원인은 택시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발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택시 회사들은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 개발 투자를 염두할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들은 시장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른바 진입장벽 때문인데요. 새로운 고객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택시 산업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택시 대란의 원인은 결국 택시 회사의 부실화라는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점과 택시 회사 부실화에는 세 가지의 근원적 원인, 지자체의 가격 통제, 택시 수요 감소, 새로운 서비스 부재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택시 대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CXTV가 생각하는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택시 법인이 그리고 택시 기사들이 돈을 벌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책 당국이 택시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고 새로운 소비 메커니즘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단기적 방안과 장기적 대책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단기적 해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택시 요금을 당장
그리고 무조건 현실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택시요금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1인당 GDP가 G7에 버금가고 심지어 물가를 고려한 소득에서는 일본마저 앞선다는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택시요금만은 왜 일본의 3분의 1도 미국의 2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일까요? CXTV는 택시요금이 낮다고 환호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택시요금은 그 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저임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임금이 지속되면 택시회사가 돈을 벌 수 없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택시요금을 빠르게 현실화하지 않고서는 택시 대란을 단기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요금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택시 요금을 정말 충분히 현실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택시도 버스와 동일하게 전용 차로를 달릴 수 있게 즉시 허용해야 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시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택시 승객이 금전적 비용을 중시하는 고객보다 2배나 많다고 합니다. 또한 택시 이용 고객의 최대 불만은 속도화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택시에게 전용 차로를 허용하면 최소한 자가용보다는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택시가 소비자가 중시하는 이동 시간을 절약하게 해준다면 택시 수요는 증가할 것입니다. 택시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일, 택시가 돈을 벌게 하는 선결 요건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운수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시급히 개방해야 합니다. 이미 고령화된 택시 기사들은 야간 운전을 싫어합니다. 위험에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분들이 5년 후, 10년 후 이 시장에서 은퇴를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시급히 도입해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택시 대란의 근본적 원인과 단기 처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라는 처방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책임한 얘기인지 이제는 이해하셨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적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